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를 잘랐습니다.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물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물을 오늘 찍으면서 물을 다 먹는 걸로 하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공예를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예의 순례길? 이라 해야 되나요? 제 공예 히스토리들,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며 또 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냐, 저는 초보자 중에서는 전문가고요, 전문가 중에서는 초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해요. 제가 좀 애매하거든요. 제 포지션이 딱 한 그쯤입니다. 제가 또 말이 셀까봐 적어왔어요. 일단 조금 깊게 한 것도 있고 진짜 깔짝거리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먼저 터프팅이라고 그 총으로 쏴가지고 하는 바느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터프팅은 이제 어떤 수강 과정을 들었냐면, 처음에 기초반을 들어갔어요. 기초반을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고 막 내가 작가가 될 것만 같고, 그래가지고 터프팅을 창업반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창업반도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작품 만드는데 너무 집중을 하면서 좀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맸겠죠?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약간 인생의 암흑기를 겪으면서 그냥 빨리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방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공방을 처음 하게 된 건 사실 터프팅 때문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공방이 그 밤새 시끄럽거나 아니면 먼지가 날거나 이래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구한 거였는데, 진짜 완전 공방 초창기에는 저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 공유 오피스? 그런 사무실만 임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었었는데, 액세서리를 하다가 짐도 점점 늘어나고 또 터프팅을 뭔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공방을 차린 건 터프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분야별로 좀 묶어봤는데, 터프팅을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좀 섬유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액세서리도 매듭을 지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듭을 지어서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어려웠어요. 뭔가 좀 안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 놀이개 만들듯이 이렇게 예쁜 매듭, 한국적인 전통 매듭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터프팅도 오래 한 거 대비해서 약간 투자 대비 뽕을 뽑지 못했다. 왜냐면 지금 그 프레임도 남아있고, 건도 남아있고, 실도 남아있고, 라텍스도 남아있고, 그냥 다 남아있어요. 지금 거의 새로 공방 오픈하시는 분한테 제 모든 걸 넘겨드려서 그대로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재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게 했어요. 진짜 크게 한 작품도 하나 있고, 그게 제 인생작이 될 줄은 몰랐죠. 전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되었고, 그 독립해서 이제 해보니까 뭔가 그 학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도안도 뭔가 너무 쉬운 도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공예들을 다 적게 된 일단 공통적인 이유는 제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 기준이 높으면 좋은 건데, 그 하면서 기준을 이제 높여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작품부터 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망했어 하고 안 되고, 또 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게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어가지고 공예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터프팅 좀 했습니다. 터프팅은 좀 했어요. 그리고 유리공예라고, 스테인글라스 공예죠. 유리를 이렇게 또각또각 잘라가지고 이제 납땜을 해서 이제 하는 그 공예도 창업반까지는 아닌데 기초반이랑 약간 세미 창업반? 약간 심화 취미까지는 했어요. 그거까지는 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유리 자체라는 게 너무 예뻐요. 일단 투명하고 또각또각거리는 소리도 좋고,
그때 또 장비 탓을 한다고 또 유리칼 막 여러 개 사고 막 유리도 막 종류별로 사보고 기계도 막 해외 직구해가지고 막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진짜 뭔 정신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 지금 고장났어요. 팔지도 못해요. 왜 직구를 샀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제가 중고든 뭐든 못 구하고 해외에서까지 직구를 한 건데 수요가 없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예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장비 같은 거 살 때는 그냥 남들이 사는 거 제일 유명한 거부터 사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유리공예 하시는 분들 모두 아는 그 파란 색깔 중국산 그거 쓰다가 뭔가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볼까 했는데 장비를 너무 업그레이드 해버렸어요. 천천히 강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킹샷으로 따지자면 처음부터 너무 영웅급을 해버렸어요. 차근차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걸로 또 터프팅으로 이제 유리공예를 쭉 할 줄 알았죠. 근데 안 됐어요. 왜냐면 유리공예는 뭐랄까 노동 대비 조금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고도 좀 잘해 보이는 게 있는 반면 조금 해도 좀 안 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리공예가 그래요. 유리공예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유리공예를 하면서 뭐 좋았던 거는 유리랑 아크릴이랑 어쨌든 좀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대신 납땜을 납선 테이프로 해가지고 제가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도 진짜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때 뭐 아크릴 제작 경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크릴 제작 경험이 있네요. 이거 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겠어요. 아크릴 제작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강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질리는 거예요. 강의를 꾸준히 했었어야 되는데 또 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강의 한번 하고 또 후지부지 되더니 또 유리공예도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은 맞아. 원래 처음에 액세서리를 했다 했잖아요. 액세서리를 하면서 그 동대문에서 이제 재료를 떼다가 아니면 테무에서 비즈를 사다가 이제 했는데 그 와중에 원석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원석. 근데 여러분 원석은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사기당하기 좋은 사기까지는 아닌데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비싸게 주고 사기 좋은 게 보석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원석 같은 것도 잘 몰라가지고 좀 지금 와서 보면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것들도 있고 막 요만한 거 하나에 20만 원이고 비싼 거 같은데 그때는 막 그냥 모르겠어요. 비싼 게 좋아 보였어요. 비싼 원석이 뭔가 더 영롱해 보이고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남대문까지 가서 샀거든요. 그때 그냥 그랬어요. 그때 뭐 캐보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무슨 것 해가지고 막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원석은 보고 사야지 이러면서 했었는데 하여튼 원석에 빠지면서 또 은공예로 또 슬쩍 빠졌어요. 왜냐면 그 폴리머 클레이라고 하나요? 그 은을 한번 해봤는데 은은 일단 토치 이런 가마로 굽는 이런 거는 솔직히 취미로 하기에는 조금 벅차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도 잘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은 살짝 깨짝하는데 또 반지봉을 또 샀어요. 반지봉을 또 사고 토치를 사고 이거 굽는 파리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사고 풀세트를 샀어요 그냥. 근데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왜냐면 일단 토치로 굽다가 다 깨졌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은공예 자체는 재밌어서 그때 당시 공방 이제 은공예를 하시는 공방에 가가지고 제가 막 펜던트도 만들고 막 반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미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미용을 했었다 보니까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깊게 팠어요. 제가 학교 대신 학원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팠겠어요. 학교 시간표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진짜 많이 땄거든요. 제가 미용 관련 자격증은 웬만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내도 될 만큼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재밌게 창업반까지 좀 깊게 팠던 거는 네일 아트예요. 네일 아트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조그만한 손톱에 하는 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결국 가서는 조그만한 게 답답해가지고 포기를 한 거지만
그 레진이랑 또 네일 재료랑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일이랑 레진이랑 약간 레진도 약간 발 조금 들였는데 키보드 키캡 만들다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키캡이 또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또 유행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레진이랑 이제 네일 아트는 창업반까지 했는데 창업반에 가니까 진짜 날고 기는 애들이 진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막 전공도 막 한국화 전공, 막 동양화 전공 막 이런 거 하는 애들을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나만의 뚝심으로 밀고 나갔으면 됐는데 저는 거기서 기가 또 죽은 거예요. 전 늘 기가 죽어요. 맨날 기가 죽어.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네일 아트를 하는 거다 하고 취업을 할까 하고 이제 이력서도 넣고 그랬는데 뭔가 잘 안 됐어요. 뭔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네일 아트 자격증을 1회인가 2회차 때 봐가지고 그때 한참 원장님들 봤을 때여가지고 엄청 경쟁이 빡셌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네일 아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헤어랑 피부 자격증을 따놨기 때문에 메이크업 자격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미 헤어랑 피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미 땄던 사람들은 이후에 그 자격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포함해서 그냥 자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땄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 그냥 떨어져도 아 괜찮아 다 헤어 자격증 있으니까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대로 포기하고 대신 창업반을 듣고 또 뭐 그랬었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결국은 샵 취업 경험 없고요. 그냥 셀프 네일을 좀 오래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맨손톱이 뭔가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할 만큼 해서 진짜 질릴 만큼 질렸나 봐요. 네일 아트도 하다 보니까 막 연장 계속하고 막 카디비 손톱 있죠. 막 일상생활 약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손톱까지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또 네일 아트는 조금 깊게 봤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깔짝깔짝한 게 방향제류예요. 석고 방향제, 디퓨저, 또 캔들 이렇게 했는데 캔들은 이게 물 끓이고 이게 굳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부으면은 끝이니까. 근데 석고 방향제는 틀을 여러 개를 사면 여러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향도 여러 디퓨저는 사실 석고 방향제 재료를 사면 디퓨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 석고 방향제를 막 그냥 거의 공장 마냥 찍어냈어요. 그냥 계속 찍어냈어요. 그냥 매일매일 향 너무 좋아요. 집에 막 계속 석고 방향제 계속 찍어냈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제가 향수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 향수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를 진짜 끝까지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방향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용을 했을 때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메이크업만 한 게 아니라 특수 분장 같이 에어브러쉬도 했거든요. 근데 그 에어브러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규어 도색하는 데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용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메이크업에만 일단 써봤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죠. 그 장비 관리의 까다로움을. 그 앞에 니들이 막히면 안 돼가지고 세척도 진짜 잘해줘야 되고 근데 그만큼 예쁘게 나오긴 해요. 확실히 예쁘게 나오고 여러모로 예쁘긴 한데 그 장비 관리가 너무 컨트롤하기 좀 섬세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자격증만 따고 그리고 행사 몇 번 나왔어요. 에어브러쉬로 그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그런 에어브러쉬로 뿌리는 막 페이스 페인팅 이런 거 롯데월드에서도 하고 그런 걸로 행사 조금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에어브러쉬는 피규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워두시면은 진짜 유용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뭔가 이 중에 하나 다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에어브러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림은 뭐 어렸을 때 뭐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이런 거 다 부질없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감을 익히는 데는 좋았다 정도로 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너무 잘 배웠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 거는 이제 유화라든지 이제 플루이드 아트를 좀 했거든요. 플루이드 아트가 여러분 진짜 물감 먹는 스포츠라기보다 물감 먹는 미술이에요. 그냥 물감을 들이붓는 거거든요. 플루이드 말 그대로 그냥 아크릴 물감 색색이로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부으면 이제 그 나오는 그 색인데 이게 사실 노동 대비 예쁘게 나와요. 내가 한 거 대비 예쁘게 나오는 게 플루이드 아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크릴 물감을 진짜 들이부었어요. 진짜 그냥 캔버스 사이즈별로 사가지고 그냥 들이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색이 엉망이 돼서 이제 갈색이 나오고 조색이 잘못되면 이제 색깔이 잘못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감을 들이부으며 막 밑에 김장 몽지 깔아다가 막 바닥에다 놓고 막 붓고 막 엄마가 그걸 왜 하냐고 막 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플루이드 아트를 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그때 아크릴 물감 쓰는 걸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유화도 말이 유화지 그냥 그 키트 있잖아요. 유화 그리기 키트. 근데 여러분 유화 그리기 키트는 대부분 다 아크릴입니다. 왜냐면 유화는 마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답니다. 전 진짜 제가 유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레고. 레고도 옛날에 그 나노블럭이라고 하시나요? 그 블럭 조그만한 거? 나노블럭이랑 크리스탈 이렇게 투명한 크리스탈로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약간 피규어 같은 느낌의 그거랑 진짜 피규어 건담 이것도 조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비즈를 이제 하나하나 박아서 퍼즐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완성 못했어요. 근데 그냥 시도는 해봤다. 진짜 눈 빠질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박으면. 그거랑 물론 퍼즐도 여기에 들어가듯이 좀 큰 퍼즐 그것도 맞춰봤고요. 퍼즐을 맞출 때 진짜 계속 불량이라고 이거 조각 하나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결국은 다 있었습니다. 내가 컴플레인을 넣을 뻔했지만 맞추고 보니 다 맞았다. 네, 근데 컴플레인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큰 퍼즐 하다 보면 진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거 여러분 근데 퍼즐 할 때 꿀팁은 테두리부터 하는 거예요. 테두리부터, 왜냐면 테두리가 이렇게 각이져 있잖아요. 퍼즐 조각이. 그래서 그거부터 쭈르르르륵 하고 그 안으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약간 이건 저 하면서 알게 된 꿀팁.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또 했었는데요. 제가 바느질을 초등학교 때 한 진짜 그 기초 바느질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펠트를 또 엮다 보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또 연예인 덕질을 또 한번 깊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예인한테 케이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케이크를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직접 줄 수가 없잖아요. 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펠트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펠트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크림도 막 하나하나 이렇게 다 떠가지고 이렇게 케이크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실제 케이크 같거든요. 1호보다 더 커요. 1호가 제일 큰 케이크인가? 하여튼 한 진짜 요만한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바느질이 질려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자수랑 안 맞는다는 걸. 근데 자수랑 안 맞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그때 프랑스 자수랑 아마 이런 것도 이것저것 샀을 거예요. 지금 재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제가 이게 좀 지금 바느질도 보니까 제가 섬유랑 안 맞네요. 아까 터프팅도 그렇고 매듭도 그렇고 이거 자수도 그렇고 바느질도 그렇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다가 가죽공예도 해봤는데 좀 안 맞았어요. 바느질이 이게 가죽공예는 타공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바느질을 할 구멍을 직접 이렇게 타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느질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공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거 타공 삐뚤삐뚤 하면은 그냥 바느질 그대로 삐뚤삐뚤한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죽도 조금 몇 번 해봤는데 안 맞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여권 지갑을 제가 그 비행기 타려는데 티켓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권 지갑의 포켓의 소중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포켓이 있는 여권 지갑을 만들려고 일부러 가죽 공방에다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을 만들었는데 그 여권을 만들고 나서 해외를 나간 적이 많이 없네요. 네, 그 뒤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해가지고 티켓이 지류 티켓이 필요 없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티켓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권 지갑을 만들게 됐는데 그걸 마침 가죽 공예를 하게 됐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한 그거 폴리머 클레이. 근데 이렇게 공예를 해봤음에도 저는 아직도 공예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예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공방을 열었잖아요. 지금 공방 열고 종목을 계속 바꿔서 문제지만 지금은 이제 오브제 그림 하고 있거든요. 오브제 이제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즈나 파츠 같은 거를 캔버스에 올려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약간 미화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그걸로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다고 이건 진짜다 이번에 찐막이다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벌써 질려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도 일단 냅둬야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찐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도전하면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찐막. 대신 요즘 일 벌리고 있는 거는 진짜 이제 굿즈 사업. 제가 또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요즘 또 일을 벌리고 있는데 이건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공방은 공방대로 열어놓고 이제 사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짓하고 있어요. 공방은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오픈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이렇게 너무 빠른 포기와 빠른 도전과 너무 급발진,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턴 트럭이 진짜 맞거든요. 제가 진짜 브레이크가 없어요. 엑셀도 풀악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 벌리기만 하고 수습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오늘은 취업하려고 이력서까지 진짜 뒤적뒤적 해보고 회사도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구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진짜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지치고 질리신 것 같고 저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전 이제 인생을 즐기고 있는걸요. 그리고 일단 한 1년? 1년까지만 더 아마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 임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포기하고 다시 하고 해도 저는 기분이가 좋습니다. 저만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지만 저만 좋습니다. 근데 뭐 저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무슨 공예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공이나 도자기류 뭐 이런 거는 안 해보긴 했는데, 사실 말은 안 해봤다 하지만 아마 제 기억 어딘가에 원데이 클래스 정도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이제 공예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것 같고, 그것도 하면 또 금방 질릴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에너지가 또 그만큼까지는 없긴 해요. 이제는 막 엄청 막 배우러 가는 것까지는 힘들고 그냥 약간 혼자서 취미로다가 좀 하는 수준인데, 모르겠어요. 하나에 정착을 못합니다.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또 막막하네요. 오늘 또 새로운 거 알아보고 온 입장으로서 막막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취미도 해봤고 재료 같은 것도 넘쳐나고 그만큼 또 버리기도 하고 당근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제 몇몇 공예들이 있잖아요. 깊게 팠던 뭐 터프팅, 유리, 네일, 진짜 생각나는 이 액세서리, 이 4개는 제가 조금 깊게 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베이스로 공예를 접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재료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소개글에 재료를 가리지 않는 연금술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예요. 왜냐면 저는 재료를 이것저것 써보니까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재료들 또 여기도 쓰고 싶고 저기도 쓰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재료를 가리지 않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작가가 되기에는 제가 수련 기간을 참지 못하는 이런 뭐랄까, 이게 쑥을 터널? 동굴 안에서 쑥을 계속 먹고 호랑이가 돼서 나와야 되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건데 제가 동굴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길을 저처럼 헤매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공예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전들을 약간 해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 이만큼밖에 못 마셨어요. 지금 더 마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